아, 9분 지금 들어오셨는데, 뭐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분 정도 지났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요. 뭐 출석하신 분이나 들어오신 분들 이제 차차 뭐 같이 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결혼과 부부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로 보면 이제 지금 제 11장 22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정말 일상하고 진짜 정말 밀접한 그런 상식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뭐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느끼시는 그런 것들, 우리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 측면을 어떻게 보고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그냥 약간 이론에 비추어서 정리해 본다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은 사실 뭐 보면은 내용도 뭐 그렇게 부담 없는 내용이니까 뭐 마이크를 켜시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혼과 부부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그 검사로 커플 관계 검사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죠. 보시면 안녕하세요. 시스템상에서 지금 두 번째 대인관계 정신병리 대인관계 맨 마지막에 안에서 커플 진단 검사 부제로 이제 결혼생활 만족도 검사라고 해서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검사는 성인 전용이죠. 그래서 청소년 회원 등록을 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요 검사는 자동으로.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 알아서 지금 시스템이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대로 정신병리 대인관계 제일 마지막 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이런 거는 이제 말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는 이것도 이제 검사 제작에 설계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중앙대학교 정태현 교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제 부부와 커플 관계를 진단하는 건 어떤 요인들을 진단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교수님께서 원문을 이제 다 찾아서 좀 우리 한국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그냥 더해서 보시면은 이제 시가나 처가 뭐 이런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관한 문항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걸 추가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말 실용적인 검사고 해보시면 그냥 아마 한 방에 지금 부부 커플 관계가 좀 정리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효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커플 검사란 무엇이냐? 무엇이냐? 보시는 대로 결혼 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는 여러 영역들, 이게 이제 정서, 관계, 재정, 뭐 성적 요인,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관계의 질, 어떤 만족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총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 영역은 결국 몇 개가 나왔냐? 13개가 나왔습니다. 13개의 측정 영역. 문항수로 143문항이고 소요 시간은 35분 정도. 그렇게 143문항 꽤 되죠. 지난주에 발달 문항이 이제 130문항에서 뭐 166문항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는 뭐 크게 지루하지 않고 전혀 간단하지 않고 그런 정도로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주 타겟은 사실 센터나 이제 상담하시는 분, 코칭하시는 선생님들이 주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 수강하신 선생님들 중에 부부관계 코칭하시거나 상담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없으시네요.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 만약에 하시면 좋은 도구를 하나 가지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요 검사를 쓰고 있는 센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 검사할 때, 그 상담할 때 검사를 활용하시는 걸 제가 많이 피드백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나 추가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시면 되겠고, 그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요거는 오시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하고 오시면 좋겠다. 예? 검사를 하고 오셨나요? 예. 예습은 흥미를 떨어뜨린다. 예. 이제 해보시면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고 그 남편분도 한번 같이 한번 시키시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거를.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그 재밌는 것들 많이 느꼈는데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부부 커플 간의 그 본인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지 마라 주로 하지 마라 해라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냐 내가 좀 막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그런 건지 그리고 그러면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잘 따져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질 때 이렇게 13개 측정 영역을 따져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인식이.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생각보다 내가 되게 많이 미칠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괜히 투덜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뭐 주관적인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 목적 검사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MBTI라는 일반 성격 검사가 있고, 만약에 MBTI 검사를 해서 부부간의 궁합을 본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뭐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가치관이나 무슨 뭐 시가와 처가의 관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것만 갖고.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검사. 그리고 그 일반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성격 검사하고 요걸 이제 또 같이 해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 거 검사 안에 중에는 이제 성격 특질 검사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부부 커플 검사를 같이 해보면 상당히 많은 아주 자세한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사는 모습이 머릿속에 이제 생생하게 그려지는 이제 그런 에, 것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의 직관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이제 딱 결과를 물에 이제 딱 던져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막 머릿속에 보인다고 할 정도로 또 이게 의외로 또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자기를 잘 못 보니까 그런 객관적으로 이제 한번 봐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가 구성이 돼서 지금 국내용과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검사도 똑같은 구성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검사 어디에 쓰시면 좋으냐?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한번 진단해 본다. 그다음에 커플의 경우에도 이걸 상상해서 상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아직 그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전이면 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시가나 처가나 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 같은 사회적 관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이제 미래의 그 사회적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플의 결혼 예상 만족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부부 커플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뭐 얘기가 이제 뭐 차차 나오겠습니다만 이혼이 상당히 많다를 넘어서 뭐 그게 뭐 흠이냐 뭐이 정도로 매우 당당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커플 간의 부부 간의 문제가
해결 방법이 이혼이 아니라고 해요. 예. 이혼은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혼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것.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했다 치면 똑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결코 정답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뭐 소위 요즘에는 홧김하기도 하는데 하고 나면 같은 문제를 또 두 번 다시 이제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결코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근데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주 많은 케이스로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과연 뭐 더 나아진 삶이 되는지 그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 한번 그 비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이제 결혼 만족도라는 것, 그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제 결혼 만족도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 뭐 지금 선생님들은 결혼에 만족을 하시나요? 그냥 저냥. 이걸 따질 필요도 없고 이제. 굳이 그런 걸 또 이제 이제 와서 그게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뭐 평온하고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 조금 불만 섞인 걸 수도 있고, 그 뭐 주위의 사람들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한번 보니까 그 유부 저는 이제 유부 남쪽에 이제 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들 말라고 해요. 예. 그왜 그럴까요? 주변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싹 다 하자. 싹 다 하자. 네, 싹 다 하자. 그래 사람 된다. 모두 다 하자. 그게 약간 너도 당해봐라라는 그 사람을 진정 아낀다면. 아니 근데 어차피 안 하면 후회가 남을 거예요. 안 하면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한번 그때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이유로 드는 것 중에 이제 그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특히 뭐 이혼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면 쉽겠지만 자녀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 결혼 안 하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다 후회하시던데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안 하신 분들. 네, 여자분들은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오히려 편해. 난 마음을 정했어. 난 안 할 거야. 그런 쪽 많아요. 남자는 틀린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그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더 우려한다는 이제 그런. 여자분들은 오히려 더 마음 결혼 생각이 없는데 예. 남자분들은 돌싱이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틀린 것 같아요. 뭐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하시면 되죠. 근데 성별의 좀 비율이 안 맞으니까 남자분들이 하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남자는 많은데 여자는 좀 의욕이 없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과연 결혼이 여자한테 불리한 제도인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여자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다른 의견이 좀 나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만약에 결혼을 고민하거나 뭐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상태인데 좀 마찬가지로 트러블에 있는 분들에게 이 검사를 하고 해석을 하실 때 이제 어떤 관점에서 하시냐 뭐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뭐 학부모도 좀 상대를 하시니까 그래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적인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적어도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검사 한 번은 해보고 이혼을 좀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혼한 사람들이 뭐 후회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만족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의 이제 의미는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의 주제는 우리 일상에 정말 널리 퍼져 있는 거, 정말 다양하고 하루에도 계속 겪는 거.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봐보는 거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결혼 만족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 측면은 개인의 실제 기대와 이제 기대와 이제 실제 했을 때 보상의 일치도를 측정하면 된다. 예, 그렇죠? 남편이 얼마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가져왔다.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이 되잖아요. 예, 뭐 보통 이제 많이 기대하는데 터무니없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생각보다 돈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약간 횡재한 그런 느낌? 절대 없어요.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뭐 좀 넉넉한 집안이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서 좀 결혼 잘했구나. 다시 알아보세요. 근데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 말고. 맞는데 맞는데. 다른 요인 때문에. 예. 어쨌든 객관적 측면에서 측정할 때는 실제 기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걸 객관적이고 정량화되는 거니까 남편이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이틀은 설거지를 해주기로 했다. 뭐 하루는 밥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예. 실제 보상과의 일치도 이걸 이제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고 주관적 측면은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인데 요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해줘도 불만인 사람이 있고, 예, 별거 해주는 것도 없는데 고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회에서도 보면 결국 그게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잘해줘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고맙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못해줘봐야지만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질을 내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안 되겠죠. 적당하게. 적당하게. 어떤 실험 차원에서 잘해준 것보다는 조금 더 커플한테 틱틱거리는 경우 일부러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해서 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의 이제 약간 안 좋은 면을 끄집어낸다는 이제 그런 그렇죠. 의미가 어떻게 있겠네요. 화를 내는지. 어떻게 화를 내? 어떻게 대화를 자기가 기분 나쁘게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실제로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예상해 보는. 그렇죠. 예. 좀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군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써보면은 이제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관적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된 것과 그 이제 실제로 그 성취한 것,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주관적 평가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사실 되게 복잡해지는 게 주관적인 건 뭐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일 뿐더러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긍정적인 거에 쉽게 이제 그 적응이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 가사라고 보면 뭐 세탁기, 청소기, 뭐 건조기에 뭐 식기에 엄청나게 편해졌는데 집안일은 계속 어렵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제가 뭐 많이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밥도 안 해 먹고 반찬도 사다 먹고 예, 뭐 그렇게 다 실제로 뭐 여자가 뭐 일을 하지 않아요. 예, 그 자기 일을 하지 않는데 이제 가사에 대해서도 이제 예, 싫다. 예, 뭐 이런 경우를 그래도 이제 불만이 그렇죠. 저야 뭐 약간 그래도 9세대
됐으니까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 당시 엄청 고생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일도 뭐 어마어마하고. 그에 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발전했는데 주관적인 불만은 상당히 큰 이런 상황.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살면서 경제가 안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계속 어렵죠. 근데 우리는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먹고 살긴 좋아졌고 연휴가 되면 공항에 해외여행 가느라고 북적북적. 예. 그래서 주관적인 거는 어차피 예. 이게 또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불만이다. 그러면 예. 그렇게 사회가 발전되고 뭔가 편하게 지냄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든지 참고 견디는 것들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것도 행동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됨으로 인한 어떤 마음가짐이 단단해지는 건데 과거에 겪었던 그런 뭐 어려운 사건들 지금 애들이 보고 하라고 그러면 다 관두죠. 그렇죠. 네, 난리 나고. 이혼이 많은 것도 결국은 그런 내성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는 못 참아. 이런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뭐 다 참았는데. 예, 과거에는 사실 불합리한 것도 참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요즘 뭐 다 그런 얘기 합니다만 과거에 어머니가 아주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너무 큰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상을 받는다. 그런 논리를 좀 비시던데. 좀 이상하죠? 예, 예. 그런 논리가 사실 많긴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요즘의 결혼 건수와 육아 뭐 이 출생 건수를 떨어뜨리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지나친 어떤 이제 경제적인 그 숭배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하면 그래서 이제 주관적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만족도는 객관적으로 그 생활 여건이 올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이제 230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좀 뭐 주목할 만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안정성이 나오잖아요. 만족도와 안정성과의 관계. 결혼 생활 안정성이 높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니지만 예, 만족도가 높으면 안정적이다. 요렇게 얘기가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만족도를 담보하지 않는다. 반대는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들이나 안정성이라는 걸 약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얘기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겨내갈 수 있는데 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겠죠.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생활 여건도 높아져서 안 참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좀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밥이라도 뭐 굶지 않고 였다면 지금은 남자가 어때야 되죠? 잘생기고 몸짱이 돼야 되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가끔 뭐 가사도 해야 되고 뭐 등등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만족도 다양한 그런 측면을 미친다. 안정성 하면 왠지 좋다 재밌다보다는 그냥 문제없다 정도의 의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뭐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커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만족하고 살 수 재미가 있겠냐 뭐 이런 건데 옛날 같으면 몇 대 맞았겠죠. 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안정적이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어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항상 뭐 의견이 부딪힌다거나 뭐 항상 의견이 서로 갈려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럼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맞는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안정성과 만족도를 우리가 약간 행복이나 재미라고 표현하면 약간 상충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가치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돈도 많고 안정적이고 막 집안도 좋고 뭐 이렇게 좀 탄탄하고 근데
재미는 없어.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죠. 되게 재밌고 막 사람 좋고 한데 돈은 없어.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많지. 두 개 다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저께도 어느 부부랑 저 얘기를 했는데 예.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남자는 정말 그다지 좋은 조건 남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두 부부가 참 잘 살더라고요. 예. 만족도가 높아요. 예. 그리고 남편도 와이프한테 나에 있어서 내 와이프는 보물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몇 년 되셨나요? 10년 넘었어요. 넘었어요. 예, 그 쉽지 않은 거네요. 아니에요. 근데 예, 남편이 쉽지 않아요. 실직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오. 와이프 혼자 벌어서 케어를 해요. 예. 근데 그 와이프도 남편이 지금 아파서 실직을 하고 있어서 심하게 아프진 않지만 그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고요. 예. 잘 살아요. 예, 높고. 예. 그럼 저는 만족도가 높은데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 부부가 잘 대화가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안정되지 않은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예. 같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걸 당연히 만족도가 더 상위 개념인 게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걸 그쵸, 성취할 수 그쵸. 있으니까. 맞아요. 예. 상위 개념인데 안 그런 사람이 고민하는 것 중에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네네네. 그게 사실은 같이 가라 하니까 그 쉽지 않다. 그렇죠. 여성들이 이제 뭐 사실 경제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돈만 보고 대머리 아저씨한테 못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못 가죠. 예. 저 같은 가발 사줄 거예요. 같이 가 예쁜 걸로. 아주 어울리는. 돈은 많은데 다리가 한쪽이 없어. 뭐 예를 들면. 네. 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좀 별 문제 없이 살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내가 만족하겠느냐. 뭐 이런 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별로 선택을 잘 실제로 안 하게 되고 하면 바람 피우는 경우도 많고. 예. 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개념이 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거다. 예, 예. 그리고 같이 가는 개념이라면 그런 사람은 이미 임자가 있어요. 또 우리한테 또 기회가 안 와요. 또. 예. 그 기대를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론에 이제 뭐 이런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삶인데 자원 이론, 성역할 이론, 관계성 이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기술이 하고 있는데요. 자원 이론은 뭐냐면 결혼 생활에 공급하는 자원이 클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남자가 돈 많이 벌어오면 가정 내에서 이제 입김이 세지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약간 권력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 불평등이 심하면 이제 권력의 편중 현상이 오고 그러면 약간 이제 불공평한 예 그런 관계 될 수다. 약간 옛날 개념이긴 한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해서 여성이 떠받들어 주지 않죠. 예.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집안일을 안 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자원 이론은 예, 가정 내에 공급하는 자원이 많을수록 권력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이론이 되겠고 성역할 이론은 둘이 남자는 뭐 하고 여자는 뭐 해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특히 뭐 가사나 육아에 대한 거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 성 역할이 일치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 관계성 이론은 그런 거 저런 거 조건 말고 그 정적인 거, 예, 감정적인 것, 예, 주관적인 것 이런 것이 이제 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성적인 어떤 매력,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사랑의 안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성적의 매력을 강하게 느끼는 상대는 사실은 되게 사소한 이유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아닌 것. 예를 들면 뭐 키 큰 여자가 좋다. 뭐 키 작고 아담한 여자가 좋다. 이건 완전히 기호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냥 완전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서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 마법이죠, 마법. 시너지 효과를 내는 관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래서 그 초기에 이제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 과도한 어떤 감정적 몰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런 주관적인 그런
요인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뭐 사랑의 유효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한 2, 3년간의 이 그 열정이 그 샘솟는 그런 기간 이런 게 관계 형성하고 출산 까지 할 수 하는 그런 시기를 확보하는 그런 그 진화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게 좀 은은하게 좀 헌신이 되고 또 사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희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만족 그 유효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는 뭐 그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래가기는 좀 어렵죠. 호르몬의 과다분비 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좋긴 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때로는 약간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과 비슷한 상태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파민 과다 분비, 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겪어보셨잖아요. 막 보고 싶고 안 보면 뭐 웃고 막 같이 있고 싶고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지. 아주 이제 짧은 순간 이렇게 나가셨는데 하여튼 그게 그 출산을 위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측면이 되겠죠.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볼까요? 몇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방법은 결혼 전이냐, 결혼 중이냐, 결혼 후냐. 뭐 이렇게 이제 요인을 뽑아놓은 것도 있고 내 심리적인 거냐 아니면 타인 간의 관계적인 거냐 뭐 이런 걸 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혼 전 요인은 결혼 전에 이제 기대 뭐 이런 거고 그 결혼 전 요인이라고 하고 상호적인 요인은 결혼 이후에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 추가적인 뭐 관계, 만족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그 어떤 측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 개인 내적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격, 가치관, 자아 개념, 뭐 자존감, 뭐 애착 뭐 이런 것들이고 대인간 요인은 뭐 의사소통, 갈등 해결 방식, 역할 분담 등등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과학적 요인으로 뭐 성별, 연령, 학력, 자녀 수, 소득 수준, 동교 이런 거에 의해서도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성별은 남성이 높으냐, 여성이 높으냐, 연령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좋으냐, 남자가 많은 게 좋으냐, 여자가 많은 게 좋으냐, 뭐 학력은 이제 고학력이냐 아니냐, 자녀 수는 몇 명이 좋으냐, 소득 수준 물론 높은 게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여기 뭐 한번 보고 갈 만한 게 연령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기준이 좀 많이 파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뭐 별 문제가 되질 않고 그리고 여성이 이제 많은 경우도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고 제주도에도 많아요. 예 얼마나 몇 살이나 10살도 있고요. 15살도 많고요. 여성이 10살 연상 네, 잘 살아요. 그분은 상당히 좀 능력이 훌륭하지 보세요. 능력이죠. 예. 성공도 참 괜찮아요. 오, 예. 참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뭐 개인적인 기호가 되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여성이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뭐 약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반대인 경우에도 그러면 그 역할은 그대로인가요? 역할 자체도 바뀌나요? 그게 예를 들면 여성의 수입이 더 높다든지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더 많음으로 인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뭐 사실은 의지할 수도 있죠. 남자가 가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분 다 고학력자예요. 예. 그리고 남편도 국제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학력이 높아요. 예. 10살 차이가 나요. 네. 예. 학력이 높은데 분위기 상품은 참 괜찮아요. 요즘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예.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남자가 기회를 계속해서 결혼까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거의 남편이 국가를 많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예. 오, 뭐 훌륭하네요. 네, 훌륭해요. 예. 어떻게 되는 그럴 때 저는 보통 약간 그 성역할에서의 어떤 일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 중요한 거. 네, 그런 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자가 뭐 나이가 많고 뭐 해서 뭐 여자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뭐겠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애정관계, 만족감 이런 거에서 뭐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령 약간 파괴 현상이 있고 그리고 뭐 남성 이 더 많은 나이가 많은 그 연하 여성을 만날 때도 그 차이가 사실 요즘에 뭐 매스컴에 뭐 보면 뭐 몇십 살 해외 사례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참 부러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예. 여자가 연상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뭔가 연하의 여자를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가 뭐 몇십 살 차이 나는 여자랑 뭔가 커플 관계를 이루면 그 장점이 있을까? 뭔가 좋은 점이 있을까? 뭐 연상의 장점이 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뭐 메커니즘 비슷한데 뭐 단지 이제 좀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자녀가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문제 없는데 다만 그 여성이 연상인데 여성이 이제 그 출산을 못하는 그런 나이면 그거는 왜냐면 그 생물학적으로 그 결혼의 욕구에 뭐 출산과 육아의 욕구가 있는 거니까 그게 성취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아니면 좀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애정의 뭐 원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뭐 연상의 선생님 좋아하고 뭐 이런 마인드는 좀 이해가 가잖아요. 많이들 그래봤으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이 차이가 나면 이제 그거는 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제 기호가 아니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종교 같은 거 일단 가치관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만족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적으로 성력 그 인과학적 요인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낫다. 예. 학력이 높으면 높고 이제 하긴 한데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낫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지 제가 그러면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론을 한번 펴볼까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하게 남자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가사에 대한 것도 남자가 또 안 도와주면 요새 또 욕먹잖아요. 예. 뭐가 이렇게 좀 문제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뭘 하냐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애 키우는 거는 여자가 해야 되고 낳는 건 죽었다 깨나도 남자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이제 관점인데 그 제일 궁금한 게 그 출산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 실제로 뭐 출산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학대 출산율이 거의 완전히 바닥이던데. 그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분, 이건 여자의 전적인 고난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지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이유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반론을 하자면 이건 실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모두 상황들을 학원에서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 똑같이 일을 하는 엄마 아빠이긴 한데 내가 당장 아파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엄마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정말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실제 아이가 둘인 경우는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육아의 모든 것들을 동참하고
실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예. 많죠. 자, 그러면 아까 객관적 측면의 결혼 만족도 측면에서 객관적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큽니까? 아이 때문에 힘든 게 더 큽니까? 그만이에요. 때에 따라 틀려요. 똑같습니까? 때에 따라 틀린 거.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면 굳이 지금 여기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많이 안 하고 있고. 예. 어떤 쪽이신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수치를 따지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완전히 좋을 때도 있고 지금 그럼 만약에 옛날로 돌아가서 물릴 수 있다. 완전 무결하게. 예. 물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린 걸로. 물리면 예. 새로 선택은 그건 약간 아, 반칙이죠. 저는 새로 예. 선택까지 그건 안 되고. 예. 새로 새로 선택 선택을 해서요? 뭐 좋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갈 거고. 근데 여기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차라리 없고 그냥 혼자 살겠다. 물릴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그동안 하면. 제가 고생한 것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안 물릴 거예요. 예. 효도 받아야죠. 예, 그렇게 보면 예. 앞으로 이제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만큼 예. 불안해지는 그래서 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 부담이 여자를 이제 좀 그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양육 기간 동안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제 자녀가 독립하면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그렇죠. 기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이혼하라고 하시던데. 그게 이제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발달하고도 약간 상통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한데 예, 회사도 같이 보면 회사도 어렵고 힘들죠. 예,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많아요. 안 관두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뭐 그런 관점으로 좀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약간 회사는 일은 이제 어떤 생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어려워지려면 내가 뭐 하겠느냐? 그리고 뭐 출산이 만약에 의무가 아니다면 내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없이 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좀 한국 사회가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인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3개 측정 요인이 뭐가 있는지 요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 요인들이 참 뭐 아주 실용적이고 저는 요인들을 참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쭉 먼저 보면 자아 존중, 본인 존중하느냐, 탈권위주의, 전반적 만족도, 가치관, 생활 습관이나 가사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성적인 거, 예, 의사소통면, 그다음에 갈등 해결하는 거, 여가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예, 그다음에 가족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까지. 이게 더 필요한 게 없겠죠. 예, 그럴 정도로 모든 요인이 상당히 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높으면 높겠죠. 이렇게 높게 따져봐야 됐다. 그러니까 뭐 돈 많고 뭐 잘생겼냐 요즘 뭐 다 그런 걸 하시는데 남자는 이쁘냐 뭐 여자는 돈이 많냐 뭐 이런 거 상당히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꼽을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유행적인 측면에만 몰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상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양쪽이 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건강하죠. 예, 예. 이거 우리 발달에 이제 나왔는데 그 애착 관계 중에 예, 이제 부정적인 애착 관계 어떤 게 있었죠? 한쪽이 애착은 맺고 싶어 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편집증, 그렇죠? 스토킹. 예, 결혼 전에 스토킹, 결혼하면 의처증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아 존중감이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이나 정신건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상대방이 우울증인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높을 때는 이게 이제 검사를 해서 이게 높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태도가 긍정적이다. 자기 확신이 강하다.
책임감이 있다, 대인관계가 좋다,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대를 수용한다. 상대를 수용한다가 되게 중요한데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상대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막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런 약간 뭐죠? 찌질한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근데 양쪽이 자존감이 높아야 또 나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네, 훌륭하니까 자존감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고 네, 양보 안 되고 막 앉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열등감 때문이다. 이렇게 결국은 또 예. 발달 과정에서 보면 부모와 또 어린 시절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자라고 자라서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가정교육 그다음에 댐댐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연애할 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는 예, 집안이 어떤지 예, 그런 거 보는데 뭐 이렇게 돌변화에서 문제죠. 아닌 척했다가 결혼하니까 달라졌다 이런 얘기 좀 많이 좀 듣곤 하는데 그때는 못 봤겠죠. 그게 안 보였겠죠. 그런 것들. 아 보여줬는데 아니요, 안 보여주기도 했고. 왜냐면 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난 이거 스파스타 안 좋아하지만 상대방 때문에 먹는 경우 많잖아요. 나는 곱창과 소주가 좋은데. 아, 뒤에 식성 문제인데 그게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그런 거요? 네. 예. 나오겠죠. 예, 사실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솔직한 게 좋은 건지 그렇게 좀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배려인데 그게 그렇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어떤 배려. 이제 뭐 얼마나 오래 좀 가느냐 또 그것도 바라는 입장에서 똑같이 더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건 또 좀 욕심이고 예, 어느 정도는 또 그게 이해가 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게 이제 맞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 인간관계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인간관계처럼 뭔가 포멀하고 룰이 존재한다면 거기 그 틀에 놓고 따져버리겠는데 이거는 그런 룰이 예, 없는 거라서 더 좀 신기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렇죠. 특이하고 예, 힘들기도 하고 예, 힘든 건 이제 계속적인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은 뭐 시험 뭐 한 번 본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험을 보는 예, 그리고 9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게 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예. 또 잘한 것도 잘 받은 거는 또 기억을 또 잘 못해요. 또. 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항상 그 섭섭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만족 요인을 자존감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좀 그 상태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처증, 의부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탈권위주의. 마찬가지로 성인기 발달 과업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권위주의로 탈피하는 것이 좋다는 건데 이 권위주의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주의가 그 권위를 갖고 나는 위로는 복종을 해버리고 밑으로는 또 나한테 그걸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하는 만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악순환적인 그런 고리가 있는 거죠. 그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님이 엄마가 힘들게 경우 많아요. 아빠가 권위주의로. 아, 예. 그래서 탈권위주의가 결혼 만족도의 요인이다라고 하면 그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렇죠. 예, 수는 없죠.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약에 이런 상담을 한다고 하면 권위주의적이면 사실은 그 남자가 그런 걸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잘못 오인을 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된다. 네, 그거 없애야 된다. 네, 그런 걸 지속적으로 좀 주입을 해줘야지. 그게 인지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뭐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보는 구세대적인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에서는 당연히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 이제 좋다. 이렇게 돼 있고 235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권력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권위주의가 권력이 되는 거고 네. 적응력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적응력은 변화에 대응하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경직된 가족 스타일이 경직된 가족, 구조적 가족, 유연한 가족, 혼돈된 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이 설명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구조적 가족은 높은 안정성을 갖고 변화에도 적응한다. 예. 안정성이 첫 번째예요. 우선. 그리고 유연한 가족은 융통성 있게 변화에 적응하는데 안정성도 있다. 앞뒤가 약간 바뀐 겁니다. 예. 그런 걸 두 개를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부적응적인 거, 엮이는적인 것은 경직된 가족은 권위적인 리더십을 갖는다. 예.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 혼돈된 가족은 이렇게 중구난방인 거죠. 아예. 예. 그냥 권위도 없고 그냥 방임적이고 그냥 아예 그냥 신경 안 쓰는 거. 예. 뭐 그런 게 지금 이제 엽기능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상관없이 어쨌든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성 두 개를 이제 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너무 이제 구조적인 권위만 주장하거나 아예 그게 없어서 방임이 되면 가족이 안 좋은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임도 좋지 않고 너무 권위주의인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 때의 특징이 개방적, 비판 수용적, 민주적이다. 근데 과유불급이다. 탈권위주의도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방임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그 룰이 있어줘야 된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전반적 만족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그냥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넣는 거고. 근데 의미에 보시면 여기 보면 타인과의 비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거로 삼는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수적인 게 보면은 결혼 전의 기대와 이제 이게 충족되느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인데 자,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많이 사실 비교를 하는데 뭐 쟤는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나는 좀 아니고 특히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쟤 뭐 이쁘지도 않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은 좀 잘 만나서 뭐 이런 거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많이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비교가 안 해요 원래. 어, 여태까지 살면서 셈도 잘 안 나시고. 네. 그렇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소망인 것 같아요. 예, 좋네요. 네. 맞아.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듣죠. 예. 누구는 생일에 남편이 무슨 높은 을 사준.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거죠. 예, 아주 전형적인 네, 네, 네. 예, 생일에 남편이 명품백. 네, 네, 네. 예. 네가 살아보는 길을 그랬죠. 네가 sống 무국적이냐. 아주 정말 좋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전반적 만족도에 저하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런 얘기 만약에 남편한테 하면 또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하기까지 하면 그게 참 그렇죠. 못해준 남편이 힘들어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를 지르나 봐요. 남편들이. 대줘서 힘들다. 그럼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고 결혼까지 하려고 싸웠죠. 예. 근데 결국 그러니까 뭐 해줬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건 좀 그 기본이 좀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통해서 전반적 만족도를 재게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높으면은 후회나 실망이 적고 갈등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낮으면은 이제 그런 만족도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이제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네 번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3개가 나오잖아요. 13개 중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이게 뒤로 갈수록 와 그렇지 중요하지 하는데 정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예. 딱딱딱딱 정말 중요한데 진짜 뭐가 더 중요하지? 할 때 막
생각나는 가치관. 이거 약간 이제 그 이성적 관점인 건데 가치관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덕목 같은 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냐? 뭐 삶에 대해서 갖는 가치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다음 뭐 종교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당연히 이 예를 보면 뭐 요즘에는 뭐 요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종교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좀 꽤 봤어요. 저는 특히 이제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분은 종교가 같아야 된다. 예, 그 정도로 그 종교가 예, 종교가 다르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남편은 불교고 예, 저렴하고 여성은 교회 간다. 각자 갔다 오면 되나요? 어쨌든 그 종교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때 약간 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냥 그 사실은 이제 유사성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유사성의 매력인데 비슷하면 매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진화론적 관점에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입증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게 같으면 뭐 취향이 같고 뭐 이러면 내가 옳았다는 걸 그러니까 옳아야 자손을 오래 번창하고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어, 그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성의 개념은 그래요. 가치관 비슷한 걸 일단 달랐으면 좋겠다는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도 그렇다 치고 사실 요즘에는 그 사회를 보는 관점, 그 선악을 구분하는 관점, 정치적인 견해 뭐 이런 게 되게 크죠. 예, 그게 싸움 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싸움이 나요. 예, 왜그 그 명절에 그 식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이제 항상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은 식구들인데도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거를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심지어 부모 자식이 이제 좀 성장했을 때도 견해가 다르면 상당히 트러블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는 못 느끼셔보셨어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군요. 그런 얘기까지. 그거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이득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사회는 뭐 보수와 진보, 좌우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한테 돈 벌어줄 그쪽은 어떤 쪽이냐?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 이득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첨예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이 다르다. 그것도 저는 상당히 트러블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 가까운 친구끼리 막 싸우고, 뭐 그래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견해가 다르면 슬슬 어떻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못 만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삶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뭐 같이 친하게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이 사안은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 다르면 멀어집니다. 당연히 부부도 그거 되게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교적인 문제는 약간 초월적인 거고 또 따라가도 되고 또 따지고 보면 그게 또 뭐 대수롭지 않은 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득의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문제가 좀 트러블이 클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의 유사성이 만족도에 중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높은 경우에 이제 갈등이 적고 문제 대처 능력이 좋다. 유사성 이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을 때의 특징 당연히 그 반대일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생활 습관과 가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 이제 실생활을 파고드는 것인데 이거가 사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될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네가 뭐 설거지를 한 해 만에 뭐 도와주네 아니네 이게 문제가 될 거면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즈니스 관계하고 다른 것은 이거는 이해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그걸 정 자체를 또 이해관계라고 보면 또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좀 힘들다. 근데 따지는 사람이 매우 많더라.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여성에게는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남자는 이제 안 하려고 좀 하는 경향에 있어서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 가사 노동에 대한 기대에 대한 차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기로 한 걸 해주냐가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기로 한 걸 해주냐. 그러니까 많이 해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예. 안 해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뭐 그런 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사 분담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 형평성 그렇죠. 뭐 이런 거고 평등에 가깝게 이루어질수록 결속도가 높고 결혼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만족하시나요? 남편분? 예, 예, 좋습니다. 기대가 없어서. 그러면 일의 양을 100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나요? 지금 100이죠. 원래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분이 상당히 좀 좋은 훌륭한 결혼을 선택을. 그것도 복이신 거죠. 많이 해줘도 불만인 경우도 많거든요. 예, 아주 참, 예, 좀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제 해보시면 이 수치가 약간 뭐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이 되네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나오시는지. 높을 때의 특징 보면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 이제 식성, 수면 습관, 청결도, 일처리 방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식성. 예, 그럼 결혼 전에 남편분이 그렇게 해주시다가 좀 바뀌셨나요? 그 정도는 좀 이해하시는 거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그게 좋아하는 걸 해준다는 차원에서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고 하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지속성 측면에서는 또 그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거 먹으면 또 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좋아하는 거 기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기쁘니까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인데 뭐 반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한국 여자들은 왜 이탈리아를 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파스타를 왜 그런 걸 좋아?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왜들 그러나요? 그게 좀 똑같이 자랐는데 뭐 저는 뭐 토종이고 뭐 다 그 청국장 이런 스타일입니다만 파스타 좋아하고 뭐 스테이크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일식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좀 짜증이 나고 예. 아마 그게 여성성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 뭐 또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실제로 또 맛있다고 하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맛이 없어요. 그냥 맛이 없습니다. 그냥. 입맛에 안 맞으시나 봐요. 파스타, 그래요? 크림 파스타. 음. 그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우유 먹고 약간 토해놓은 것 같은 그런 빛깔과 맛으로. 남자들끼리 둘이 파스타집 안 가죠? 그럼 약간 젊으신 좀 성 정체성이 좀 이상하신 분들 아닌가요? 저는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야, 우리 저 파스타 먹으러 가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퇴출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은 40대 총각 분이신데 파스타 만들어서 드시거든요. 파스타가 만들기 쉬운 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면하고 이렇게 하고.
그 용이한 그런 목적이라면 뭐 또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쉬워서 그런 걸 좀 해봤습니다. 한국 음식은 되게 좀 번거롭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진짜 맛으로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게다가 파스타 이런 게 또 가격이 또 비싸요 또. 맞아요. 예. 칼국수 한 그릇에 뭐 7, 8천 원이면 걔는 뭐 15,000원, 2만 원씩 해요. 예. 왜 또 무슨 또 이유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 인테리어 값이는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식성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맞는 것도 조금 좀 뭐 아주 뭐 크리틱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럴 수는 있겠다. 예. 근데 또 오래 살면 또 약간 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예. 더불어 수면 습관, 청결도, 일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 요게 그 뭐 어디 그 같이 할 때 그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럴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냥 결혼하자마자 이제 각자의 방이 있고 예 그렇게 좀 편하게 또 육아할 때는 또 완전히 또 그렇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잘 맞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옆에 있으면 못 자고 뭐 이런 사람. 네. 근데 또 꼭 같이 자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청결도, 일처리 방식 등 예. 이런 게 이제 잘 안 맞을 때 사소한 트러블에 좀 예. 원인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결혼 전에 맞춰주고 결혼하면 마음대로 하더라. 뭐 이런 관점이 좀 남자분들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 파트를 보니까 생활 예. 습관이나 가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혼 전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뭐 예. 요즘에는 뭐 다 뭐 여행도 가고 뭐 하니까 예. 뭐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예. 미리 검사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고요. 예. 낮을수록 습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 정체 정서적 유대 이게 하나를 꼽으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닌가요? 경제적인 건가요? 예. 뭐 유부남들, 유부녀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거의 뭐 성관계를 뭐 안 한다. 예, 출산 이후에 이제 거의 안 한다가 예,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 친구는 상당히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예, 친구들에게 약간 의무방어전처럼 예, 일처럼 예, 숙제처럼 그러나 꼭 이제 해줘야 되는 예, 그 친구 아주 성실한 친구라서요. 제가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그냥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여기 이제 성정서적 유대는 그게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그 정서적인 걸 혼합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부부관계. 그러면 부부관계 안 하면 애정도 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 동반자,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연애 감정과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네요. 예. 저는 이게 노력을 통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혼이 많아지는 사실 뭐 까놓고 얘기해서 제일 비율이 많은 이혼 원인은 외도예요, 외도. 이게 서로 대면대면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냥 부부기 부부인데 대면대면한 거잖아요. 남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럼 서로 감정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혼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니까 동지의식으로 그냥 같이 갈 수 있으면 이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럼 괜찮은데 그거 이상을 원하는 경우 한쪽이 아, 예 그리고 사실 외부에서 예, 뭐 일을 하다가도 얼마나 또 매력적인 여성분이 많겠어요. 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외도가 이제 지금 뭐 되게 일반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가족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애정에 관한 것은 외부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저는 뭐 남자 뭐 선후배들 더 많고 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빈도가 훨씬 많아요. 예. 사실은 뭐 약간 거짓말 보태면 예외가 없을 정도로 다들 뭐 예를 들면 애인을 두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관두고 뭐 만나든가. 예. 그게 왜냐면 이렇게 뭐 따질 것도 많고 숨길 것도 많고 뭐 하여간 귀찮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저 노력을 어떻게 참 대단한 간첩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첩보자 간첩. 같은 그렇죠. 네. 막 휴대폰 숨기고 막 지우고 네, 어디다가 뭐 공간을 마련해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뭐 물어보면 이제 애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예 심지어 이제 유부남이신 분이 막 좀 소개시켜 달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 좀 다양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정 욕구 같은 거 성적인 욕구 이런 것도 그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둘 다 괜찮으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이 원하는데 한쪽이 아닌 경우 이게 이제 좀 문제죠. 예.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도 뭐 부관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제 친구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는 지금 뭐 상당히 뭐 그 대기업의 임원 엄청난 그 사회적 성공을 한 친구인데 20년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거의 뭐 변화 없다고까지는 그렇지만 그 계속 예, 관계하고 서로 질투하고 오. 예, 예. 딴 사람하고 있으면 질투하려고 뭐 이런 그 연애할 때 하는 그런 식의 그 관계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예. 그 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서적 유대. 그래서 그런 성적인 만족을 하고 애정 표현을 잘하고 예, 그리고 외도에 대한 염려를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으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그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건데 그 뭐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골프장 캐디가 나와서 하는데 딱 보면 커플이 그 부부인지 애인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 예,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봐도 아는데 예, 그거를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그 항상 예,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걸 측정하는 것이 이제 성 정체성, 정서적 유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이제 이 대화잖아요. 네, 부부간의 대화를 하느냐, 예,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예, 하게 되죠. 대화가 어떠신가요? 대화가 그냥 부부관계는 사실은 순간이지만 대화는 계속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서로 대화는 이제 자기 오픈, 상대방 이해 이런 거잖아요. 또 갈등을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티키타카가 좀 잘 맞아야. 예.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한다고 해요. 그것도 잘하는. 예. 잘 되는 경우는. 예. 이 사람이 얘기는 안 하지만 저런 걸 예, 저렇게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얘기를 의사소통 측면에서. 네.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되면 사실은 이제 성적인 그런 정서적 애정 같은 것도 예, 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 그 외도를 할 때
대화가 잘 통한다로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아까 이게 정보를 비교해서 네. 애를 셋을 낳고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가 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어, 사람이. 예. 근데, 아니, 그게, 근데 이제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런 스킨십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게 처음에 어느 누구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통해서 끌렸다는 얘기 저는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틀리구나. 그럼요. 예. 그리고 그게 중요한데, 남편도 그게 중요할 거예요. 음. 예. 다른 데서 어떻게 충족을 하시겠죠. 만약에, 근데 남편들은 바깥에서 되게 바쁘잖아요. 사실 우리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 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것까지 같이 부인의 어떤 그 요구를 같이 맞추기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 생각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들어요. 예. 맛없는 파스타를 같이 먹어주는 그 노력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 노력을 놔버린 거고, 그렇죠. 예. 여성은 이제 그걸 계속 원하는 거고. 참 제가 보기에도 이 예. 서로 간에 끊임없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다 싶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는 커플도 많지만 안 하는 커플도 그렇게 산다는 건 사실상의 어떤 그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단절과 이혼인데 그것까지 합치면 실제로 제대로 참 사는 경우는 뭐 많이 좀 적지 않을까. 뭐 30% 미만 많이 봐줘서 그런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해서 그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어떤 그 뭐 다 연결이 돼 있지만 그 공통의 주제가 있어야 또 대화가 되고 공통의 주제가 있으려면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뭐 그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가치관 뭐 그런 측면하고요.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을 그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게 나와요. 다음 242페이지 보시면 차단형, 억제형, 분석형, 친숙형 이렇게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단형은 언어 정도가 폐쇄적이고 감정 노출 정도가 낮은 유형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감정도 표출 안 하는 거, 예, 차단된 거. 예. 그리고 억제형은 어, 언어는 많지 않아도 감정 노출은 그래도 좀 하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분석형은 말은 좀 하는데 감정 노출은 안 하는 거.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친숙형은 이제 그 둘 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차단형과 억제형이 이제 역기능적이다. 네, 그렇게 분석형과 친숙형은 그래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일단은 말을 좀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네, 뭐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일상에 대한 거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뭐 어땠어? 뭐 이상하지 않아? 무슨 뭐 항상 신경 잡기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게 다 화두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하시나요? 집에 가면 말하기 힘들어서. 아, 이렇게 예, 기대도 많이 없으시고 좀, 예,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한 5분만 제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요. 5분만 쉬었다가 네, 이렇게 하시죠. 음소거 해보죠. 음소거를 네,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예, 의사소통까지 얘기를 했고, 의사소통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예,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같이 잘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예, 어, 관심이 많으니까, 예, 살피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그 결혼이 이제 사실은 결혼이 뭐 이렇게 그 직업이나 회사와 약간 비슷해지는 측면도 많이 있는데 정말 좋아서 하시고 좋아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게. 예. 근데 아닌 경우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념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결혼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로 됐고 나머지는 뭐 참자면 괜찮은데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성취하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게 요즘에 너무 좀 많은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러면 그냥 관두는 게 이제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애가 걸린다고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자하고 남편을 못 버리고 뭐 마치 현금 인출기처럼 그냥 인식하고 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쇼킹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튼 애들 좀 클 때까지는 네. 클 때까지는 내가 잘 참고 살고 일단은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한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데 그 기한이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애들이 성인이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되니까 남자들도 권위주의적이었던 모습이 좀 바뀌나 봐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결혼 아까 만족도에 나와 시기별 만족도에 이제 네, 예, 아이가 크고 나면은 이제 맞아요.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모습도 조금 바뀌고 예,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발생이 되면서 예, 또 그때 내가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키워놓고 나는 이제 이혼해야지 했던 마음들이 예. 없어지는 부분도 좀 많이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불쌍하다 하면서 예.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지 그러면서 또 잘 사는 부분도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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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기하더라고요. 그 싶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의 물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촉발시키는 거는 아주 작은 사건, 예, 그리고 충분히 그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네. 면이 분명히 있다. 예,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혼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전 많이 봤는데 주로 이제 남자 쪽이 많으니까 예, 뭐 명확하게 어떤 쪽이 이제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예, 대부분이고 뭐 남자에게 문제 외도가 이제 사실 되게 많기는 많고 예, 그렇지 예, 뭐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안고 살지만 그걸 촉발시키는 딱 그 사건 그런 거는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트리거링 시켜주는 그런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근데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부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뭐 현금 인출기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애정 관계를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요즘엔 뭐 또 흠도 아니라고 하니까 예, 제가 뭐 어떻게 또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뭐 그게 옳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 다들 뭐 그게 흠이냐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졌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뭐 괜찮다고 저도 이제 생각하기로 했죠. 예, 그걸.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다음 장 보시면은 갈등 해결에 이제 어떤 만족도가 달려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거기 보면 갈등의 존재 유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존재 유무는 부정적이지 않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갈등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위험한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뭐 당연히 대화가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244페이지 밑에 쪽 단락 보시면
갈등 대처 양상을 구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데 회피형은 예, 침묵하고 회피한다. 너무 좋죠. 예.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죠. 조절형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지나치게 참는 거죠. 예. 내가 나한테 잘못이 없을 때는 분노가 느껴진대요. 예. 계속 참고 하다가 이제 분노가 느껴져서 뭐 살인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그 조절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경쟁형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게 반대로 경쟁형이고 협력형은 양쪽을 좀 협력형 절충형 조금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친밀감과 응집력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 해결 전략에 보면 밑에 이성적 문제 해결, 언어 공격, 신체적 폭력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적 해결이라 이제 대화로 해결하는 거고 언어는 말로 그냥 이제 싸우는 거고 신체적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게 해결 방법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그래도 나와 있다는 거 보면 이게 뭐 아주 무슨 쓰레기적인 방법만은 아닌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막 집기 다 던지고 때려 부시고 또 잘 살고 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겠구나.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그 B급 그 심리학인데 때리고 잘해주다가 들어보셨죠? 네. 그것도 잘 살고 그거는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살기는 살고. 그러니까 만약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그거는 완전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건데 때리고 나서 잘해주더라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 때리고 나서는 또 미안해서 너무 또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치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 범주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자도 치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건데 그 여자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맞으면 목이 근질근질하다. 진짜 이상한데.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디스트와 메조키스트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구감이 받는 걸 수도 있지 않겠냐.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우리 아까 그 룰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건가?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라서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성적인 기호에 있어서도 그런 게 막 어이없는 게 이제 잘 맞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인간과학 연구소에서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심리학 부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그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적나라한 그런 얘기는 그런 데서 좀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재미라기보다는 재미라고 하면 재미라고 하면 안 돼요, 교수님. 가정 폭력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한 분위기에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고 조용하게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주기가 지났는데 이 사람이 안 때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심리가 많으니까 그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맞을 짓을 해요. 앞에서 알짱거리고. 그래서 가정폭력에 있는 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 여자가 맞을 짓을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장에 이제 생생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지금 이 프레임 그 틀 자체가 그거는 사실은 그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조건 관둬야 되는 건데
그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한 일이죠. 늘 맞으면 그렇게 돼요, 예, 교수님. 예. 그, 늘 맞으면 그렇게 돼요. 이 인간의 어두운 면을 또 이렇게. 네, 저는 늘 맞아봐서 알아요. 아, 예, 예, 예. 저도 가정폭력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지는 저녁 노을 이럴 때를 되게 불안해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해지는 예. 노을 덜해서 일어나고 들어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또 몰랐어요. 처음에는 결혼해서도 예, 몰랐어요. 상담을 예, 해서 자기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아버지 오는 시간이구나 예. 이러면서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네. 약간 PTSD적인 관점으로 그쵸, 보면 그쵸. 되겠네요. 네네네. 예, 예,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건에 이제 놓여본 적이 있었는데 주로 소식이 우편으로 이제 송달이 오거든요. 그래서 택배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버렸어요. 한동안. 예, 뭐가 올 때, 뭐가 배달이 될 때.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메커니즘, 예, 네네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네. 가정 내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생각보다는 되게 엄청나게 많더라. 그런 사실을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알았고, 뭐 대처 방식, 갈등 해결 대처 방식에 이제 그런 분류로 나와 있을 정도면 이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분들을 상담해서 자기가 힘이 길러지면 그때 이혼을 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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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게 이제 힘이라는 건 약간 경제적인 내면의 힘. 내면의 힘이요. 네. 예, 내면의 힘이 생겨야 경제적인 힘도 생기니까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 자신이 없는 거죠. 네네. 그동안에는. 자신이 없어서 못 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깨워주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뭐 그런 네네네. 예, 예, 형식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수치가 이제 상당히 높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척도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 해결 수치가 이제 잘 해결하는 것이 높은 경우에는 예, 그 상황을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욕구 충족하는 것을 같이 고려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방적이면 이제 낮을 때의 특징이 이제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가족폭력 같은 거는 요 갈등 해결 측면에서 그 수치에서 낮게 나오는 경우에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요인 보시면 공유 활동하고 여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 활동과 여가는 이게 어떻습니까? 같이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하시나요? 하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하시죠. 예,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같이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단 같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골프를 하면 골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공통 관심사가 생겨서 시간이 더 늘어나고 선순환의 구조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활동하고 여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그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하는 거는 달라야지. 그것까지 같이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예, 뭐, 같이 있기가 싫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그 관계 심리학 관점에서는 공유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을 좋은 장점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그 선순환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렇죠. 높을 때의 특징은 이제 뭐 보시면 뭐 식사, 쇼핑, 외출 뭐 다양한 그런 활동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 결혼 얼마나 되셨죠? 예. 두 가지 관점인데 오래됐으니까 편하다, 좋다. 그다음에 신선함이 떨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하고 오래 사냐?
이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되니까 편하다보다는 오래되니까 신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낫다. 나은 게 뭐 안정성, 뭐 문제가 없음, 뭐 배려, 뭐 이런 것들, 예, 익숙해진 것, 예, 익숙해진 것, 예, 예. 요즘처럼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한 사람하고 지겹게 50년을 살아? 이게 우리가 사실 50년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 왠지 또 뭐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냥 부모님하고 50년 뭐 100년을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여긴다. 그게 맞는 것인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생애 주기 동안에 그런 사람은 결혼을 여러 번 해서 계속 신선함을 수혈해야 되는 그런 기호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좀 뭐 그 상태로 뭐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뭐 안 그런 관점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서 저런 그 가치가 나오는가, 뭐 그런 게 실정을 잘 내니까 실증을, 예. 새로운 게 있을 줄 알고 그쵸. 조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직장도 한 직장 오래 못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직장도 그 바꿔줘야 되고, 예. 그 업무 네, 네, 직장 안에 있더라도 업무를 순환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예, 네, 있을 네. 수 있죠. 어떤 경우 뭐 어떤 사람 뭐 공무원 막 수십 년 해도 같은 자리에서 뭐 똑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게 좀 그래, 과도하게 강한 사람이라면, 네. 공무원은 오래 해도 사람은 바꾸는 사람 많아요. 아,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여기서는 일의 방편이니까 어쩔 수 네, 먹고 없으니까 살아야 하고, 되니까. 예. 네, 네, 네. 사람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예, 네, 근데 저는 38년 살았는데요. 예, 예. 익숙한 게 좋더라고요. 예, 예. 네, 좋습니다. 38년 너무 많이 대단하시네. 사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주관적 만족도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쪽이 좋다 이게 주관적 개념인데, 예, 상대의 그 예를 들면 서너 번씩 결혼해보고 이런 사람의 애환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예, 그 겪어보기 전엔 모르는 그런 이상함도 많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가 DSM에 나오는 측정 가능한 심리적인 질병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 강박증 같은 경우에도 2에서 7%면 분명히 뭐 우리는 다 그중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 문제가 없는 사람 만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이제, 예, 재능이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활동 같이 누려야 된다. 만족도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녀 문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자녀가 없이 부부가 오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얘기하는 거 보면 오래 사는 부부의 이제 제일 그 이유로 드는 것이 자녀 양육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없을 때 이혼이 또 용이하고, 예, 책임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오래 길게 함께 가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열정이 그 폭발하는 시기는 출산, 그러니까 초기 양육 시기까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호르몬 분비도 좀 덜 할 거고 재미도 좀 덜 할 거고 그 대신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 이제 발동하는데 자녀가 없으면
예, 좀 그게 발휘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은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하여간 유부남들 얘기할 때, 애 때문에 살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예. 애가 있으니까 애한테 신경이 가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그런 매개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녀 양육 시기에 뭐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왔고 자녀 양육 시기에 만족도 떨어졌다가 독립하면 다시 상승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예. 음, 예, 그 자녀 문제에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자녀에게 좋은 기운이 간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뻐야 이제 부부도 이제 서로 금술이 좋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뭐 그런 얘기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높을 때의 특징 보시면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육아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일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이제 자녀를 이뻐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문제도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좀 꼭 얘는 외고를 보내야 되는데 뭐 남편은 그냥 뭘 외고를 가 비싼데 그냥 일반고를 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 남자는 어렸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일단 해야지 뭐 일단 한쪽으로 몰아서 되겠어.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런 견해 차이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좀 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거를 포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일치될 때 또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 뭐 이런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 낮을 때는 이제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관리, 이제 경제적인 것과 일적인 측면이 되는데, 뭐 사실은 정말 못지않게 중요한, 예, 뭐 가장 그 여성들이 보기에는 사실 제일 남자의 덕목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경제적인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듯이 경제적인 그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면 결혼 만족도가 높은 상관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경제적 자원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돈 많은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일단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경제적 수준이 되면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것들이 채우는 거지. 이게 막 무슨 뭐 천억 단위가 조 단위가 됐다고 해서 뭐 더 만족하고 사실 뭐 얼마 전에 그 뭐 빈살만 왕자가 왔지만 2,800조 뭐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뭐 실감이나 납니까? 뭐 2,800조든 1조든 뭐 사실 1,000억이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데 요즘에 사실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수준 하면 뭐 어느 정도를 보통 떠올리시나요? 저는 워낙에 그런 기대치가 없어서 요즘에 그냥 돈 많다 기준. 돈 많다 기준이요? 길 가는 사람 중에 그 100억 이상의 자산가 있잖아요. 개인 재산 100억. 10,000명 중에 0.6명인가 뭐 제가 이제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네. 10,000명에 뭐 10,000명에 한 명이라고 해도 네, 그거는 좋다 뭐 할까? 그 재산은? 0.01%가 되는데 엄청나게 희박한 일이죠. 그게. 예. 뭐 그런 분들 알아서 다들 같이 모여서 잘 사시겠죠? 같은 동네에서. 그런 동네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어느 정도의 그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의 측면에서는 어, 여성의 경우는 뭐 일을 안 하고 싶다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일은 뭐 결혼하면 일 안 하고 싶다. 그런 걸 노리는 경우도 많고. 예. 그 뭐 관점이 다른 거죠. 예. 일을 또 계속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뭐 어떤 게 더 좀 나을까요? 그게. 자아실현적 측면.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결혼 만족도에 있어서 잘 밝혀진 바가 없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여성이 미취업이었다가 여성이 취업이 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조금 뭐 좋아하는 걸 좀 하면 어떤가? 예. 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라고 뭐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성이 취업을 하면 경제적인 조력이 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높아질 것이다, 수준이. 예.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족 내 의사결정에 이제 발언권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 보면 그런데, 예,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일 안 하는 와이프가 더 무섭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남자 싫을 것 같아요. 좀 잡는 경향이 좀. 네네. 예. 시끌시끌 간섭을 하는 것 같고, 예. 편하게 보기도 하고, 일하는 여자가 더 편하기도 하고. 예, 본인이 이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중을 하고, 네. 예, 뭐 그런 경향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좀 하고 뭐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혹은 이제 뒷조사, 예, 흥신소라고 그러죠. 예, 붙여서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증 뭐 그때 배웠습니다만, 편집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편집적 성향까지는, 예, 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할 수 있듯이, 그거는 일반 사람한테도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건데, 뭐 제가 뭐 저만 해도 많이 들어봤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한 분은 이혼하시고 한 분은 뭐 그냥 잘 사시는데, 과도하게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고 본인 좀 자신 있고, 이제 아까 이제 자존중감 얘기했지만 서로 그렇게 자신 있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많이 종속되고 이제 이 남자가 만약에 자신을 등 돌리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정도의 자존감을 가졌을 때 그런 행동이, 예, 사람을 붙이고 그 위치 추적기를 다는, 제가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 이거 범죄 영역이 되는데요. 예, 참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 경험은 주변에 그런 경험 좀 없으시죠? 예, 제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항상 잘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관리 1 척도가 높으면 경제적 수준이 일단 높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돈은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에 대한 합의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다. 그 남자는 돈을 실제로 본인이 벌어야 되고 충당을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뭔가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성은 이제 엄마들끼리 막 모여서 막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뭔가를 당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거는 여자 말을 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동네 사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남자는 실제로 그거를 대출 받고 이자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예, 힘드니까. 예, 그런, 예, 얘기를 제가 하는 걸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출에 대한 어떤 가치가 비슷하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분위기, 요거는 뭐 구성원과의 정서적 유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어떤 유대가 있는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이고요. 높으면 당연히 가족 간의 유대가 높고 활동이 다양하고 상호, 이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상호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약간의 차이인데, 뭐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이 예를 들면 바깥에서 뭐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면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상호 협력을 하느냐.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불만이 좀 쌓이고 그러면 그럴 때 말이 이쁘게 잘 안 나와요. 예, 그때 그 나가는 안 좋은 얘기는 속에 담은 거에 100분의 1도 안 나가는데 그래도 약간 비꼬듯이 나가고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말을 안 하더라도 표정이나 눈빛에서 그렇죠. 나와서는 또 느끼죠.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촉발이 돼서 이제 막 큰 싸움이 되고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뭐 이쁘게 얘기를 하고 하느냐. 근데 이제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혼이 하도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 많이 보고 하니까 별로 또 신경을 안 쓴대요. 그런 정도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 양쪽에서 용돈을 주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가정의 파괴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결혼하고 그 가정 유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 이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결혼 만족도와 육아 출산의 문제. 뭐 수치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게 해결이 안 되면 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거의 뭐 소멸되는 그런 관점인데 예. 외국인이 들어와서 뭐 엄청나게 활개를 치겠죠 이제. 예. 뭐 그런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 뭐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여기는 또 한국을 싫어하고 뭐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동남아에서 뭐 한국을 유학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뭐 영광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겁니다. 많이 섞이겠죠. 예. 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거 외국에 이런 척도가 없겠죠. 그렇죠? 예, 시가, 처가, 친척, 친구. 그래서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이 좋냐. 예. 이걸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 참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양쪽 집안의 이제 가족하고 그다음에 주변 친구를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하게 몰입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안 만나서도 안 된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시가 처가를 찾아뵙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주변 그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부부간의 조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그 원소속 그 가족하고 결별을 하고 새로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원래 소속 가족에 고착이 돼 있으면 뭐 남편이 아직도 마마 보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곤란하다. 그걸로부터 잘 그 독립하고 탈피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사회적 관계에서 주변 지지는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결혼 만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을 때의 특징은 주위의 사회적 관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호의적이고 교류가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낮을 때는 이제 욕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의 집안. 요것도 얘기 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집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저쪽은 심지어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종용하고 뭐 하여간 별일이 다 많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그 주변 관계에 잘 다뤄야 된다. 이런 것이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고 너무 많이 만나면 결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사회적 관계에 몰입하여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놀러 다닌다. 그러면 안 좋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가지 척도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혼의 어떤 뭐 방지,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검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설계하신 정태인 교수의 그런 관점이시고
뭐 예를 들어 정태형 교수는 상당히 제가 존경스러워하는 저희 자문 교수님이시고 결혼 생활을 대표적으로 잘하시는. 저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회의하시고 뭐 워크숍 하시고 할 때 뭐 자녀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또 다정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설계를 잘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뒷장 보시면 검사를 하시면 이렇게 개인 검사 결과가 리포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죠? 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13가지의 그 측정 요인들이 점수로 나오고 높은 것이 이제 현재 만족도에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낮은 것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순위 1, 2, 3순위가 나와 있고 뒤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는 꼭 이제 해보셔야 되고 외국에서 제가 상담센터에서 쓰는 그런 검사들 중에 외국에서 들여온 검사를 쓰는 센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면 그 외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검사가 나와요. 근데 MBTI 같은 성격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결혼 만족도는 우리는 조금 많이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걸 사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척도들을 보면서 특히 그런 철학, 그러니까 뭐 주변 사회관계라든지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거라든지 특히 뭐 여자가 느끼는 어떤 결혼 만족도 이런 것들은 문화가 사실은 외국하고 좀 아직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잘 이용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그래서 좀 시간이 또 역시 뭐 좀 많이 지나갔는데 주제 세미나 지금 10주차로 지금 어느 정도 마감이 됐고 그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약간 더 다뤄야 되는 그런 주제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런 경우 많이 그 질문이 나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심리 코인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뭔지 이게 뭐 좀 받으라고는 하는데 일단 받아놓기는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쓰지? 이게 뭐지?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진 경우가 많으셔서 그거를 시간을 하나 내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게 지금 요즘 막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슨 블록체인과 무슨 암호화폐 막 사기다 어디가 망했네 어쩌네 뭐 막 99% 손실이 났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잘 안 쓰시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데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뭐 그런 지식을 갖는 거는 뭐 뉴스를 보는데도 이제 좋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심리코인을 실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 이제 그 인간과학 연구소와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나가도록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